안녕하세요. 달빛 단연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그 방제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 3부로 방향합편이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 그 좀 살펴보는 수준인데요. 그 제목에 쓴 것처럼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죠. 대학의 교재로 그 1880년대까지 또는 뭐 해방 전까지 또는 해방 초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중국 수교 이후로 1992년 이후로 지금 30년 됐는데 2015년 방제학 교과서 나오기까지 지금도 이 방향화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어떤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방제학을 잘하려면 본초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제의 구성을 딱 본초로 돼 있고 본초를 이해해야만 그 방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약들이 들어가서 이 방은 전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을. 따라서 이 기초가 탄탄해야 집이 되는 것처럼 벽돌인 본초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방제로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향화편을 보면 우선 본초 쪽을 보면 이렇게 그 가결이 나와 있어요. 가결이 인삼 미감보 원기 지갈 생진 조영위 그거를 이제 이 위에 풀었었죠. 인삼의 맛은 단맛이고 맛은 달고 원기는 잘 보한다오.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크게 대보원기예요. 원기를 크게 보한다는 건데 이 대자를 줄였어요. 이게 어떤 연고냐면요.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그 공정원이라는 사람 수세보원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죠. 동의수세보원 이걸 따랐어요. 이재마가. 그 수세보원의 약성가라고 해서 이제 초보로 한의학을 배우는 사람들,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성을 외국금 그 사원 가결로 이 져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삼, 미감, 대보, 원기, 지갈, 생진, 조양, 영위 이렇게 이 공정현이라는 사람은 사원 가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그거 이제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책으로들 나와가지고 뭐 가결돼 있죠. 가결로들도 외우고 들 다 하죠. 음, 이런 책들이 그겁니다. 이게 공정현이 지은 명나라 때 약성 가괄 400미 금석 그 책을 이렇게 이제 현대어로 좀 설명을 했는데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 있죠. 저편에 딱 나왔을 거예요. 그 말을 이 방야가편의 저자인 황도현 할아버지는 칠원율씨를 바꾸면서 대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양할 때 뭐 연기와 위기를 조절해주고 양육해준다라는 말에서 양자를 뺐죠. 연기는 위기를 조절만 해준다도 뜻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명나라 때 공정현이라는 사람의 그 약성가괄 400미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이 방향화편에서 일단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인용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삼의 생것은 성질이 서늘하고 찬 것은 따뜻하다. 스텐 폐경에 작용한다. 인삼의 성질이 생 것은 서늘하고 찐 것은 따뜻하다는 말은
현대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이야말로 본차 빼이요. 본차 왕왕의 본차 비유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네. 생것은 달고 쓰고 약간 서늘하다. 찐 것은 달고 따뜻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대 교과서에는 뭐예요? 웨이 온 약간 따뜻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생것과 찐 것이 뭐 그렇게 달라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티엠 폐경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를 보게 되면 이 비장에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비위를 기를 독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폐 중에 원기를 도움다. 그래서 이동원의 말을 이제 이 본차오 빼이아오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전부 다 인삼에서 나오는 작용인데요. 그 본초 비요라고 하는 책은 이 엄청난 양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교과서랑 비교해 볼까요? 교과서도 인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참고 서적들을 인용문들을 이렇게 교과서에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로 공부할 때 이제 뭐 이런 이쪽에 관해서는 저는 주의를 안 했어요. 하면 좋죠. 생산지가 어디고 뭐하고 뭐 이거는 약대들이 할 것이다. 약학과에서 다 한다. 내가 그러고 한의사에도 내가 잘 안 맞을 것 같다. 채집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물론 진짜 보고 싶어서 매주 학생회사는 산에 쫓아다니면서 회비 내고 쫓아가갖고 그거 뭐 보긴 했죠. 이게 뭐구나. 그런데 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게 공유예요, 공유. 우리가 다 해야 될 게 어떤 적용이냐? 대보원기하고 비장을 돕고 폐를 기를 더하고 생진 직거하고 안션 정지하고 요거를 다 외우는 겁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다를 알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첫째 이게 인삼은 보기약이다. 보허약인데 그 중에서 기를 보하는 약이다. 보혈약이다. 그 종류를 알아야죠. 그럼 나 기를 보여야 되는데 그럼 거기 인삼서부터 환기까지 쭉 배출, 감출 그 차이가 뭔지 쫙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목차를 다 외워야죠. 목차는 뭐 작은 목차까지 다 그리 외워. 목차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방해가편에는 뭐 초목, 뭐 돌, 물고기, 뭐 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외워서 뭐 할 거예요? 뿌리로 된 것들, 그냥 뿌리 된 것들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중국 교과서는 본초나 방제나 전부 공용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해갖고, 왜냐면 변증을 그렇게 하니까 변증 분류를 해가지고 변증에 유용하게끔 설사하는 약, 설사를 막아주는 약, 수렴하는 약, 열을 떨어뜨리는 약, 습을 더해주는 약, 습을 말려주는 약, 이래야 그 변증에 맞춰서 그 작용 있는 것들을 약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기를 보를 보하는 약 중에서 기를 보하는 약, 혈을 보하는 약, 음을 보하는 약, 양을 보하는 약, 뭐 이런 것들 보면서 그 허한 걸 보하는 약 중에서 대보원기하고 비장과 폐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진액이 생성돼 가지고 목을 타는 걸 말려준다. 멈추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게 기가 튼튼해지면 우리의 신이 마음이 더 안정되고 지혜가 늘어난다.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인삼 먹이면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방야가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보면 약성도 이거는 그 얘기했죠. 가결. 그냥 한의학 예전에 그 도제를 배울 때 한의학 처음 나온 교과서 없잖아요. 명나라 때 400년 전에 이거 두고 아이들 보고 외우라는 겁니다. 방제약도 이런 가결을 있어요. 그 외우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외워서 삼자경 같은 것처럼 천자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그때 종이가 뭐 있겠어요. 뭐 그런데 이걸 해방 후에 더군다나 뭐 2000년대까지 이걸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 책을 보면서 쪽들이 너 빌병아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를 보하려면 인삼을 써야 하고 혈어한데도 반드시 인삼을 써야 된다. So what?
어떤 이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혀로 하면 당연히 보혈약 써야죠. 그런데 기가 있어야 혀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써야 되는데 기를 보호하는데 완전히 인삼을 써야 되고 혀로 하는데도 반드시 인삼을 써야 된다? 처음 본 이론이죠. 그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승마와 같이 쓰면 폐와 비장의 화를 사하고 설뿌리옥이 뭐 환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같이 쓰면 신의 화를 사하며 맹문동과 같이 쓰면 기를 더 잘 보한다. 단여삼 감초와 같이 쓰면 심한 열을 내리고 음화를 사한다. 또 헌대 치료하면 헌 상처가 잘 낫는다. 이런 본초라고 그러는데요. 본초가 아니에요. 사실은 비유. 원초 비유에서 나온 얘기. 여기 자, 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일반 초보자가 봐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지금 저도 이 강의하려고 처음 보거든요. 왜냐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책이니까. 이거를 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오해했을 거다. 인삼이 화를 떨어뜨린다? 아니, 인삼이 천약도 아닌데 거기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심한 열을 내린다? 그 음화를 사한다? What? 전목하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삼 약간 따뜻한 약인데. 나는 이 황도연 할아버지가 이거 이해하고 쓴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에 제가 그 각각설 중국 의학 사상사를 다 올렸죠. 요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사람들이 뭐 싸구려 그냥 올린 것처럼 생각해서 다 약간의 돈을 받아요. 정말 제가 올린 거 갖고 정말 황제내경 상한 그 각각설들을 공부한다면 한의학이 그리고 그냥 열려 있는 그 한방 이야기 보면 한의학을 그냥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한의사가 썼더군요. 뭐 밤낮 없이 그걸 보고 한의학을 이해했다고. 황제내경과 상한을 그렇게 밤낮 없이 들으면 정말 대가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 여기 지금 이 사람만이 본초 베이아오를 쓴 왕학만이 갖는 이 특별한 개념이에요. 이게 잘 없는 개념이에요. 현대 중국 교과서에도 없어요. 열을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진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소가를 목이 타는 걸 훼손해 준다고 했지만 열을 떨어뜨리는 말은 특히 드물어요. 예, 가질 수가 없어 쉽게. 왜냐하면 한약의 원칙이 아니에요. 찬약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거지. 원장인데 화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예? 있을 수가 없죠. 약간 더운 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본초 베이아오라고 본초 비요라고 하는 책이 이해해야 돼요. 그럼 본초 비요는 뭐라고 썼냐면 크게 폐 중에 원기를 보한다고 했는데 이거 썼잖아요. 본인이 본초 왕왕에 이거 이동위원의 말이다. 폐는 기를 주관하고 폐기가 왕성한즉 나머지 사장의 기가 모두 그쵸? 폐에서 기를 보내주니까 폐는 호흡의 기잖아요. 중원의 기죠. 그러니까 폐기가 왕성해야 호흡을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 각 전신에 보내주니까 제일 상부의 기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도 내려주고 기 전신에 보내주니까 그래서 사장이 다 나머지 사장이 왕성해지고 정이 스스로 생성되고 그래서 몸의 형태가 왕성해진다. 예? 십제라는 곳에서 말하기를 그 약한 것을 거의 보할 수가 있다. 인삼은 양 로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양과 같은 그런 그 양로가 영양가가 많은 그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인삼은 보기할 수 있고 양육은 뭐예요? 형태를 보관해준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화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나는 이걸 황도연 할아버지가 이해했는지를 의심해요. 거의 나는 이해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승마를 얻으면 상초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승마는 기를 위로 올려주는 인격약을 하죠. 그 대표적인 두 가지죠. 승마와 시호예요. 그 약성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인삼의 큰 기운을 승마를 써서 상부로 올려주는 역할. 그 대표적인 게 보증익기탕의 개념이죠. 인삼과 백출 등등의 보기하는 약들을 써가지고 그것을 성마와 시호로 위로 올려줘갖고 기가 아래로 빠졌거나 기가 처진 사람들을 위로 올려주는, 위하수아에도 쓸 수 있고 자궁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쓸 수 있고 기가 아래로 다 빠졌다고 보는 증에는 다 쓸 수 있는 방이 보증익기탕이죠. 원래 보증익기탕은 그런 것이는 기허발열에 쓰는 얘기예요. 이동원이 썼을 때는 폐화를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복령을 해갖고는 복령과 함께 아추로 복령의 아래로 내려가는 기겠죠. 이뇨작용을 하죠. 이소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신장에 화를 더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맹문동을 얻어갖고 화를 얻는데 화를 떨어뜨려서 맥을 생맥산의 유명한 말이죠. 근데 황기와 감추를 얻어갖고 큰 열을 달고 따뜻한 약으로 큰 열을 떨어뜨린다. 자, 이 근거로 이동원의 말을 쓰는 거예요. 인삼과 황기와 감초는 그 화를 떨어뜨리는 성약으로 합쳐서 황기탕으로 하는데, 그래서 번로해가지고 허에서 생기는 성열에 그래서 열이 생기는데 그 감원 달고 따뜻한 약으로 그 원기를 더해주면 그 사기의 열이 스스로 나가고 그래서 사한다고 한 것이다. 자, 이 이동원의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것이 이동원의 부터파의 이동원이 처음으로 얘기한 기허발열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런 뭐 열을 떨어뜨린다고 화를 떨어뜨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가 약한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막 열이 나 힘들어. 그걸 기허발열이라고 해요. 그 개념을 유일하게 잘 예전에 그 이동원의 시대에 명나라 때 큰 노역에 끌려가고 뭐 만리장성 쌓고 그냥 이런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막 온몸에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가 너무 약해갖고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 열병이 걸려서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너무 약하게 열이 나는데 막 시름시름 힘든 거예요. 큰 대열이라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열을 떨어뜨리는데 성약이라는 거예요. 기허발열을 기허로 인한 아주 독특한 개념을 낸 분이에요. 이동원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렇게 그냥 딱 써놓으면 이게 뭐 인삼이 열을 떨어뜨리는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고 황도현 씨가 썼을까요? 이동원의 사상을 기허발열을 그냥 왕양이 썼으니까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동원의 말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 이동원의 이 말 밑에는 비위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강의했던 강의했던 그 각과학설을 본 사람들은 금방 이걸 인간 각 분야를 전체를 금방 저는 이 사람이 황도현 씨가 기허발열이 이거 이동원일 텐데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딱 보니까 벌써 기허발열이죠. 이는 아주 독특한 피클리어 스페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과서에서는 그걸 안 써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인삼으로 열을 떨어뜨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열을 떨어뜨린다? 잘못하면 의사를 양성해서 생명에 큰 애를 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안 써놓는 거예요. 진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진액을 생성해줘가지고 목이 타는 건 말로지만 보험제도 아니에요. 진액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일정 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크게 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런 약한 물에 말렸습니다. 이 본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본초가 비효인가요? 근데 비효는 뭐고 본초는 뭔가요? 이건 비효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본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몸이 약한 사람은 뭐 인삼노도와 같이 이거 뭐 인삼미는 뭐 기를 내리는 이런 작용이 있나 이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석방에서 이걸로 끝인데 인삼은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본초 빼야오라고 하는 정말의 유명한 책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삼에 뭐 제가 본과 때 약간 보던 책이에요. 참고 삼아서. 지금은 임상을 20년 하고 나니까 또 다 전체가 보이죠. 임상에. 그런데 이런 책으로 본초 공부해갖고 지금 인삼이 뭐예요? 열대로 트는 약이구나.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사화, 예,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사화가 다시 얘기하면 제가 화면 없이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이 이동원의 이 원래 본초 빼이아오는 이동원의 얘기를 써놓는다고요. 인삼 환기 감초가 화를 떨어뜨리는 성약인데 앞에서 환기탕으로 해갖고 환노 번노한 거예요. 막 애신 노심초사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막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면서 노역에 그렇게 해서 몸이 허해가지고 나는 열. 이게 이동훈이 말한 기허발열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이 본초 빼이아우를 쓴 왕양은 이걸 알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허로 인해서 열이 났기 때문에 기를 보여주는 따뜻한 약과 단약을 써갖고 원기를 보여주면 기가 허해서 사기에 나쁜 열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열은 스스로 나가니까 그래서 열을 사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열을 사하는 약이 아니라 화를 사하는 약이 아니라 기가 모자라 가지고 열이 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 힘이 들어갔고 기운이 없어 가지고 그냥 움직일 때마다 땀 나고 열이 나고 기가 약한 사람도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한 50m만 걸으면 제시시 땀 흘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열들의 이 인삼은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방향화편으로 본초를 배운 사람들은 인삼은 말이야 열을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론의 기자를 이 왕왕은 저는 이해하고 이 본초 빼이아우를 썼다고 봐요. 근데 과연 황도현 선생님은 이걸 이해하고 썼을까요? 해방 후에 이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기업관리라는 개념을 이해했을까요? 안 써놨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동원의 얘기를 여기 왜 썼는지 황도현 씨는 몰랐을 거예요. 황도현 할아버지는. 아주 중국 의학사 장사에서 이동원 씨 많이 갖는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중국 교과서에서도 인삼이 열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큰 작용이 기가 막 다 탈진해 나가서 위험한 때 크게 피를 흘렸거나 크게 토사강난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 갖고 기가 이제 완전히 절멸하려고 하는 순간에 급히 독삼탕을 끓여 가지고 먹이면 그 기를 잡아서 살릴 수 있다. 비장의 기가 부족할 때도 뭐 사군자, 육군자로 많이 쓰이는 거죠. 폐기가 약할 때도 많이 쓰죠. 여기 폐기가 약할 때 생맥산이 대표적인 방이죠. 그 다음에 진액의 상전의 소갈증에서도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심신이 불안할 때 잠 못 자고 꿈만 꾸고 이게 다 뭐에 있어요? 기허로 인해서 생겼을 때 기가 약한 사람들 무서워하고 잠도 못 자고 꿈도 막 꾸고 놀래고 기운이 약한 이럴 때 크게 기를 보여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제를 이해하면 돼요. 뭐예요? 혈여할 때도 양기가 양위 할 때도 쓸 수가 있다. 혈여할 때는 뭐예요? 혈을 보혈해주는 약들과 같이 해서 기를 돌려줘야 혈도 생성되니까. 뭐 이런 얘기들 쓴 거예요. 그런데 뭐에 쓰면 안 되냐? 여기 있잖아요. 실증에 쓰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열증에 쓰면 안 된다. 자, 이 방해학번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저렇게 열을 떨어뜨리고 큰 열을 떨어뜨린다고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약의 이론 체계를 이해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운 약인데 그럼 찬약도 아닌데 어떻게 큰 열을 떨어뜨려?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체계가 안 맞죠. 이게 본초 빼이어라고 하는 왕양이 쓴 이때 왕양이 쓴 이 화를 사한다고 할 때 그 사는 기허발열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예 이동원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동원의 구체적인 비이론을 사람들이 볼 거다. 그러면 궁금하면 이동원의 이론책을 비이론을 직접 봐가지고 이해할 거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써졌어요. 번노해가지고 허해가지고 열이 생기는 거. 즉 이때 허는 뭐예요? 비위의 기허의 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허할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약과 단약이 단 건 뭐예요? 그러면 단 거는 단 게 다 이게 뭐예요? 탄수화물 아니에요.
탄수화물들이 맛있는 맛있는 것들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 단 것들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옛날 할아버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양방이나 한방이나 가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단약들은 다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고 뭐예요? 토를 보하고 금을 보하고 상금한다는 게 금을 도와준다. 그래 눈이 맑아지고 심장이 안정되고 지혜가 좋아지고 정신이 더욱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놀래고 무서운 것들이 기가 화해서 생기는 분. 사기의 화가 태고 기가 왕성해지니까 심간이 안정이 돼갖고 놀란 게 없다. 그냥 기가 약해갖고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뚝딱 소리만 나도 놀래. 그런 사람들이 기를 도와주면 소갈 번잡하고 하는 거물 이 혈맥을 강화해주고 이 허로 내상 허하고 그래서 내상 이게 또 비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은 이동원의 얘기를 너무 많이 썼네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대로 배우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가 높아질 거죠. 1학년 때 이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죠. 기업관련? 기업관련? 그냥 안 쓰는 거죠. 교과서에 없죠. 기업관련. 이런 얘기들은 독특한 비클리어. 아주 영어 말로 아주 독특한 개념 이동원이에요. 자, 요걸로 인삼을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삼을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본초 빼이야오 왕양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이게 희한했나 보죠. 열을 떨어뜨려 그거 그냥 하나 써놓고는 다예요. 그리고 가결 하나 뚝 펴놓고 뭐 이걸 대학 교재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할 거래요. 이것도 이동원의 개념을 이해 못했으면 비이론의 개념을 기업관련한 독특한 개념이 오면 야 인삼이 화와 열을 떨어뜨리는구나. 엄청난 부작용을 낸 책인 거예요. 그러면 원전 출전인 왕양은 왕양은 완벽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동원의 얘기를 다 써놓잖아요. 나 뭐 이동원은 다 알아. 봐. 더 자세한 건 너 가서 봐. 이동원의 책을. 비이론을 봐. 그럼 황대현 할아버지 이해했을까? 이해했으면 이렇게 못 쓰죠. 이거 독특한 개념인데 잘못 쓰면 큰일 나. 이런 그냥 구석에 조금 나온 이론으로 책을 쓰면 안 되죠. 이제 막 그런 식이에요. 전체를 한약 전체를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책을 보면 금방 알아요. 전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엉뚱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막 깜짝깜짝 놀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미친 소리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자마의 책을 보면. 본초에 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비교조차가 안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방제약 아니에요. 그러면 방제약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본초 빼야, 본차오 청신, 본차오 치유전, 또 뭐 본차오 청원 이게 청말의 3대 아주 본초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본초 빼야오를 받은 거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만 인사하면서 실었어요. 중요한 내용도 다 대부분 안 싣고 봤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나 좀 했으면 좋겠다. 정리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이해했을까?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본초는 방제보다는 방제는요 더 형편없어요. 보죠. 상중하로 분류를 했는데요. 방향가표는 보면 방이 한 처방이 계산해 보니까요 467처방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하는 약, 화해하는 약, 사하는 약이라고 서문 그 뭐 편집자가 썼는데 그런 말은 서문에서도 보기가 힘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써와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의방지폐라는 책이에요. 체계를 인용했. 이때 지금 앞에서 교과서 봤죠? 중국 교과서, 한국 의대에서 쓰겠다고 하는 교과서 체계에 거의 벌써 이미 뭐예요? 유사한 체계를 갖는 겁니다. 벌써. 네? 1600년도에 현재의 방자계 같은 분류 체계를 갖기 전.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공부하기 힘들거든. 여러분 서양에서 학문의 시작이 뭔지 알아요? 학문의 시작이 분류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갖고 다르다는 걸 분류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 학문이 벌써 1600년대에 벌써 뭐예요? 완벽한 이런 분류 체계를 갖는 거예요. 방제. 이게 의방지폐라는 책의 분류 방식이에요. 거의 현대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우리 중국 교과서 가졌던 체제를 거의 갖고 있는 거죠. 이래야만 써먹을 수 있죠. 아, 해표제다. 아, 뭐 토하게 하는 약이다. 안에 사해주는 약이다. 한을 몰아내는 약이니까 더운 약이구나. 바람이 드는 것들을 몰아. 혈이 잘 돌게 해줘. 기가 잘 돌게 해줘. 기가 막혀 있어. 지금 기가 안 돌아. 기 막히는 약. 기를 돌려주는 약. 아, 혈이 막혀 있어. 그럼 혈을 돌려주는 약. 아, 더위 먹었어. 그럼 더위를 풀어. 아, 습이 너무 많아. 그럼 습을. 화가 너무 심해. 화를. 가래가 담이 너무 많이 찼어. 그럼 담을. 소화가 안 돼. 소화를 시켜. 그리고 잘 빠져나가. 질질질 오줌도 나고 흘려나거나 똥도 흘러나오거나 뭐. 그러면 그 수렴하는 약을 써. 설사라거나. 뭐 여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눈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안과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뭐 외과적인 방. 그다음에 뭐 부인과의 방, 구급방,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해. 그런데 상중하로 해놓으면 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450가지 약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방제를. 그래서 보는 순간에 아직도 이런 식의 책을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초보적인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람들이 상중하로 냈던 본초를 왜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갖고 나오는지, 방제도 이렇게 바꿔 나가는지. 왜냐면 그래야 치료에 응용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리된 지식을 갖고 그 처방을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목찰로 해라. 자, 소요산에 관해서는요, 딱 조성이 이렇게 나와요. 네. 조성이 나오고, 딱 이 가결도 아주 간단한 하나. 월경이 불순한 사람을 치료할 때 쓰고, 소요산은. 나아가서 혈이 약하면 오심번열이 일어나죠. 허혈로 인해서 오심번열이 있고, 한러, 더웠다 추웠다 학질처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피가 뜨겁다면 별갑을 넣으면 특히 오묘한 효과를 볼 것이다. 다요. 자, 의방지폐에서 이 소요산 방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요산에 관한 해석이에요. 이거 갖고 소요산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건 아주 그냥 초보절 아주 그 어린애들이 이제 뭐 10대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한학 배우라고 들어오면 선생이 가결로 주고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편벽된 거예요. 이거. 이 별갑의 특징이 뭐냐면 허혈을 잡는 거예요. 혈이 부족해서 열이 있을 때 되는 거지, 혈에 실열이 있을 때는 이 별갑 쓰면 안 돼요. 허혈 별갑. 허혈로 땀이 나고 오심반열. 예? 앞에 썼으니까 이거 썼다고 그러는데 이 별갑이 실열을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혈이 허해서 열이 날 때 별갑은 혈분으로 잘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혈을 보하면서 음을 보하면서 그 열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그 혈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허혈로 인해 가지고 출혈이 있다든가 그럴 때 많이 쓸 수 오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간에 이 사람들은 벌써 이걸 분석한 거예요. 소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혈의하고 간이 혈의하면 간이 영향 간이 왜 보면 여러분들이 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서 혈류량을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데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 창슈에 간은 혈을 보존한다. 아니 저장한다 그러는데 밤에 잠을 잘 때 혈액이 많이 안 돌아요. 그때 어디가 있어요? 다 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피가 필요하다 막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간에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빨리 수축해가지고. 그런데 혈의하면 뭐가 짜워야겠어요. 그래서 간이 짜오면 막 신경질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혈이 화해갖고 그러면 간이 촉촉 피로 충분히 짜인지 않고 막 간이 건조해지면 아주 막 짜증이 나는. 그리고 구중차오로 막 뼛속이 막 열이 나고 그럼 기침을 할 수 있고 조열이 밀려오듯이 오후가 되면 오후가 양명의 열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한노왕래 더다 철퇴를 방부하고 입이 마르고 대변이 오줌이 거칠거칠 뭐 음이 부족한 거죠. 혈은 음의 근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진액과 혈이 합쳐서 몸의 음을 이루는데 혈이 부족하면 뭐 당연히 소변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거칠거칠하겠죠. 쉽게 못 나와. 월경이 그리고 조절이 안 되고 구정차로 관시 뼛속이 밀리듯 뼈가 막 그냥 뼛속에 막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은 간에 혈이 허한 것이고 간에 호흡가 성한지 폐를 쳐가지고 그래서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기침을 한 이때 기침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왜 이때 기침하는데도 쓸 수 있냐 아무 기침에나 소요산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간이 폐를 쳤다고 보여질 때 그래서 나는 기침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가 소양에 있기 때문에 소양이 뭐예요? 반표반리죠. 그리고 옆구리를 지나죠. 그래서 뭐예요? 한로왕래가 있는 사람들은 옆구리가 아파요. 그래서 화가 성하면 거꾸로 간이 원래는 뭐예요? 금이 토를 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모욕을 주는 거죠. 간에 화가 성해 갖고 금을 달구어. 그래서 그 생수 금이 신장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가기 때문에 입이 뭐예요? 마르고 소변이 말라. 대변도 막혀. 그래서 간병이 고로 뭐가 안 되냐? 간의 병이 있으면 월경이 불순해져. 시오, 당기, 백작, 백출, 복령, 감초로 돼 있죠. 거기다 살짝 그 생강과 박하를 다리는 데 넣는다. 끓인 물에 넣는다. 그래서 이게 족소양과 거름약이고 간이 화하고 혈의 병이 있을 때 간이 화해서 혈분에 뭐예요? 혈이 약한 병이에요. 당기와 작약으로 뭐예요? 혈을 보호해주고 음을 잡아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이 왕성해진 즉 토가 세태예요. 간피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초 백출로 뭐예요? 복령으로 보증해주고 보토해준다. 시호로 뭐예요? 양기를 올리고 열을 흐트러주고 그래서 작약과 함께 간을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목이 뭐예요? 목은 간에 이게 중위기초 찰리 목의 성격은 뭐예요? 간의 성격은 전신에 막힘을 실러야 돼요. 간의 기운이 다 가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간은 혈을 주관하기 때문에요. 혈이 안 가면 문제가 생겨요. 간기가 막힌다 그러면 혈이 막힌 거예요. 간은 무엇을 주관하냐? 혈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없이 가야 돼요. 나무는 뭘 좋아해요? 튀어오르다 타사지로 퍼지는 걸 막힘없이 퍼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예요? 간은 사하는 게 그러니까 막힘없이 나가게 해주는 게 간을 보호하는 거다.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소통해주는 것, 간의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게 소통하게 해주는 것, 그게 결국 보호하는 거다. 왜냐하면 간은 소통 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래야만 간에 즐기는 건 아니까. 이런 얘기들. 복령은 청렬이 익숙해지고
감칠을 더해갖고, 예? 뭐예요? 감칠과 백질을 더해갖고 토를 더해줘. 그리고 복령의 특징이 뭐예요? 안심작용이 있어요. 예. 복령은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통해갖고, 아니, 생강은 뭐예요? 위를 더하는 대표적인 약이죠. 그리고 말려주는 약이고. 그래서 보중, 티아오중 해줘갖고 막힌 거를 이렇게 퍼뜨려서, 그리고 박하는 뭐예요? 살짝 간의 기운이 싹 퍼지게끔 해줍니다. 폐에 싹. 그래, 리혈, 소풍 해줘갖고, 예? 수역, 허중. 간걸 소통시키고 중초를 조화를 이뤄갖고 재반 정세가 지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이름이 소요라고 하는 명을 갖게 됐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간피불호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피불호라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서 얘기하겠지만 소요산을 보면 그러면 소요산의 방제로 보면 뭡니까? 예? 소요산의 방은 시오가 간기굴거를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으로서, 예? 시오를 쓰고, 그죠? 간비불호하는 약으로 대표적으로 쓰고, 시오로, 그죠? 당기 제각으로 간을 풀어주는 약이고 보혈해주는 작용으로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백줄과 복령으로 비위를 잡아서 감초는 제약을, 그러면 생강과 박하를 기운을 살짝 퍼지게끔 도와주는 약들이다. 간과 비장의 약이 동시에 2개씩 주방을 이루는 약이에요. 따라서 비위가 더 많이 약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 비위를 도와주는 약을 쓰는 거죠. 목향을 30g 쓸 수도 있고, 소화를 못 시키면 개내금을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약성을 이해한 데 따라서. 자유자재로. 근데 혈이 더 부족해. 그러면 숙지향이나 열이 좀 더 심해. 그럼 생지황을 쓸 수 있고. 예? 피 이래가지고 허열로 그럼 보혈해주는 장에 피를 안정시켜주는 별갑을 쓸 수 있고. 피가 너무 뜨거워. 그럼 적자경이나 단피를 쓸 수도 있고 생지향을 쓸 수도 있고 자유자재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뭐에 써먹겠어요? 약사밖에 못되지. 기재가 없잖아요. 소유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이런 식으로 전부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월경 없으면 소유산 쓰다. 그것도 혈어로 가슴과 손바닥에 번열이 있으면 쓰다. 추웠다 덥다. 이거 이외에는 그래 이나마도 의대로 쓰면 좋아요. 요나마나 다 찾아갖고 700가지 방을. 그것도 안 하고 맥진기 같은 거를 잡고 사상과학 같은 거로 도망가고, 공부하기, 이것도 공부하기, 이 정도도 공부하기 힘들다고. 힘들게 됐네요. 보니까. 원리를 이해시키질 않으니까. 이런 정도의 책으로 방제를 공부해 갖고 나오니 그 환자를 보고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변증을 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고. 또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가 막힌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조성이 틀린다는 거예요. 예. 조성이 뭐가 틀리냐면 여기 이 맹문동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무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야가편을 가지고 진짜 중국 교과서처럼, 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런 일 때문에 모든 원전을 다 찾아봐야 돼요. 이 맹문동은 없어요. 원래 집회에서 썼다는데 집회 맹문동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황도현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집회를 보고 썼다는데 집회가 아니라 보감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동의보감. 그래서 동의보감에 가보니까 이 맹문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동의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
인문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 인문을 또 다 일일이 찾았죠. 그게 그냥 막노동이에요. 인문에도 맹문동 없어요. 그 인문이 틀렸나 보니까. 제가 각각의 상중하의 세 방을 구했어요. 예? 상에 보하는 약으로 기비탕, 중에 화해하는 약으로 소요산, 그러니까 화해하는 약으로 소요산, 사하는 약으로 용담사간탕을 썼는데요. 이 용담사간탕에도 조성이 틀려요. 보감에서 봤다는데 보감에서 틀려. 보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이 도대체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뒤집지 않으면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맹문동이 뭐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맹문동이 간피불어를 주로 다루는 뭐 나쁜 결정적으로 잘못된 작은 아니에요. 근데 맹문동은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용담사관탕에도 또 틀려요. 우리 이 세 개를 우연히 찾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조성이 틀려요. 이게 족보에도 없는 소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의대가 하는지 중국 교과서 그냥 써라. 거기다 또 가감하지 마라. 잘 모르면서 그냥 그 덧칠해 가지고 그 뭐 포장을 그렇게 아양 없어요. 우리 없어서 중국 갖다 씁니다. 열심히 해서 중국 이깁시다. 이러면 희망이 있어요. 없는 놈이 있는 척하면 그건 사기꾼밖에 될 수 없어요. 사기꾼 되죠. 사기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문에 나와 있는 본처 비유와 의방집의 형식을 따라냈다는데 그 말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지극히 간단한 초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외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본처 빼이아오를 또는 의방집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넣냐? 그것도 의심스럽다. 인사함의 방향화표편의 인삼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인삼의 작용을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 당시나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갖고 기업활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간단한 가결이지 그게 초보적인 내용의 방제를,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약사들도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이런 책으로 2015년까지 한국 사회가 공부했다는 것, 지금도 이걸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고 뭐 국민들은 모르고 아이들은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갖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중국 교과서 중국 책을 갖다 쓴다고 하는데 그 교과서도 아니고, 물론 대동소이예요. 내용이 개인이 쓴 거지만 뭐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있다면 이 방야가편을 그냥 싸그리 중국 책의 체제로 한번 분석해 갖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책을 만들고 싶었겠죠. 제가 있었으면. 막노동은 학생들 좀 시켜야죠. 어떻게 했어요? 연구 삼아 다 찾아봐라. 동의보감 일일이 그 해당하는 책들 다 찾아봐라. 그래가면서 이게 지금 시간이 한 몇십 시간 걸렸는데 전부 이런 거 찾는 것 때문이었어요.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그 방야가편의 개괄적인 상황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부터 세 가지 처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제가 반대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